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종로 YBM 두 남자 토익의 권영중 학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2월 2차 데뷔 특강 인사드리게 됐고요. 너무나 반갑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인트로를 사실 세 번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내용, 알찬 내용을 전달드리기 위해서 수정하고 좀 세 번째 녹화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잘 보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2월 열심히 공부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는 1월, 2월 이어서 공부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정말 좋은 시험, 중요한 시험 남겨두고 있으니까 오늘 정리 잘 하셔서 좋은 결과 꼭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트 5 전략부터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필수 문법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토익에서 묻는 문법의 양은 좀 정해져 있습니다. 20가지 챕터 정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만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토익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막 회화 공부 열심히 몇 달 막 하시고 막 어려운 문법 막 공부하시고 막 오시는데 뭐 그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토익에서 묻는 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괜히 쓸데없는 거로 시간 낭비하시면 안 돼요. 필요한 것들만 정리를 잘 하시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법은 2번 정도 반복해서 꼭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이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보셔야지 꼭 까먹지 않고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문법을 절대 간과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막 대충 문제 푸시게 되면 나중에 독해나 이런 거 LC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문법 정리가 잘 돼야 됩니다. 오케이? 알고 계시 바라고요. 두 번째, 어휘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말 그대로 토익에서는 필수 어휘가 좀 정해져 있어요. 특히 RC 파트는 1000개에서 한 13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복합책으로 공부하는 것도 좋고요. 강의를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문제를 푸시거나 문장 안에서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처음 토익 공부할 때 돌이켜보면 저는 복합책을 막 파서 며칠 동안 밤새 그러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문제를 좀 많이 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어가 반복되니까 자연스레 외워졌던 좀 기억이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두 번째, 연결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어는 기본적으로 연결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뭐 전치사 짝꿍도 있을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뭐 conduct research, 연구를 실시하다 이런 것들이 짝꿍으로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외우시면 좋아요. 같이 외우려면 문장을 보시든지 문제를 풀어야겠죠. 그죠? 그렇게 잘 외워가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직독식해입니다. 독해할 때 중요한 건데 직독식해는 처음 들어보시더라도 대충 느낌이 오시잖아요. 그죠? 영어 문장을 순서 그대로 읽어가면서 내용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연습을 좀 하시면 나중에 어려운 독해 문제 풀 때도 쭉쭉 읽어가시면서 기본적으로 내가 해석할 수 있으니까 이 연습을 꾸준히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 굳이 긴 독해집은 안 해도 돼요. 파트 5에 문장 한 개짜리도 직독식 연습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긴 독해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자, 오답 노트와 필기 노트인데 필기 노트 먼저 중요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정말 좋은 책들 참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이 저자의 생각이나 이 주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 좀 문법을 정리해 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공책 하나 사셔서 뭐 강의를 들으시건 인강을 보시건 뭐 책으로 공부하시던 간에 기본적으로 필기 노트를 본인 스스로 만들어 보시면 막 요점 노트죠. 좀 도움이 될 거라 말씀드리고요. 근데 어쨌거나 우리는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문제 푸시고 틀린 문제는 꼭 오답 노트 정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토익은 이 문제의 유형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틀린 것만 또 틀리지 않아도 점수는 오를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오답노트 정리를 잘하세요. 수능 공부하면서 오답노트 만들어 보셨나요? 도움 되니까 꼭 만드셔서 활용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시험 바로 전에 중요한 건데 오답에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시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뭐 시험 전에 문제 하나 풀었다. 근데 그걸 틀렸어. 이거 나 너무 막 헷갈려. 그래서 막 고민하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해서 막 풀었어. 근데 내일 시험에 그게 안 나오면 어떡해. 그냥 시간 낭비잖아. 토익은 범위가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범위가 안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한 부분에 너무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답에 너무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보기 4개가 있는데 오답이 다 아리까리해요. 답이 될 것 같아. 근데 그걸 막 빈칸에 집어넣어서 계속 고민하다가 나는 한국말로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넘어가시면 비슷한 놈 또 틀려요. 그러니까 시험 전에는 오답 갖고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정답을 빈칸에 집어넣으면 그 문장은 이제 완벽한 문장이 됐죠. 완전한 문장. 그 문장을 한 2번 정도 읽어보세요. 그리고 넘어가시는 게 뉘앙스를 받아들이고 넘어가시는 게 나중에 오히려 비상에 나왔을 때 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시험 전에는 꼭 명심하셔서 활용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Part 5 문제부터 갈 테니까 갈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지금 어휘 문제를 가고 있는데 A, B, C, D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명사는 없어요. 토익 공부 해보셨다면. 그래서 은퇴, 취소, 만료, 뭐 의식 이런 것들인데 명사 어휘 문제를 푸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휘 문제니까 해석해야 돼. 그래서 Mr. Davis plans 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자, 적어놨지만 첫 번째는 동사랑 연결을 지으셔야 돼요. 자, 명사라고 해봐야 결국 주어 아니면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동사랑 연결이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동사를 봤는데 여기 있는데 지금 들어가는 명사는 여기 전사 뒤, 여기 전사 뒤까지 있기 때문에 이 동사는 별로 관련이 없을 것 같아. 이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두 번째는 수식어 보셔야 돼요. 명사는 꾸미는 수식어가 있는데 명사를 누가 꾸미냐면 첫 번째 앞에서 형용사 같은 게 꾸밀 수 있죠. 그죠? 근데 이건 너무 또 단순하니까 토익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뒤에서 꾸미는 수식어를 많이 묻습니다. 뒤에서 누구 꾸미냐면 전명구가 꾸밀 수도 있고요. 또 뭐 있죠? 관계절 같은 게 꾸밀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잘 보셔야지 답이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앞에 소유격심 별로 결론 해결이 안 되죠. 그의 은퇴 뭐 그의 취소 다 말이 되잖아요. 근데 그들 보시면 from the company 보셔야 돼요. 오케이? 회사로부터의 그의 빈칸 후에, 그죠? 후에 그의 가족과 함께 시간을 가지는 것을 계획한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뭐가 맞을까요? 은퇴가 맞겠죠. 그죠? 답을 A로 결정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파악하시고, 선생님 그러면 이거 그냥 회사로부터의 그의 취소 안 되나요? 하지 말라고요. 그걸 고민하시게 되면 나중에 헷갈립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얘를 집어넣어서 이 완벽한 문장을 2번 정도 해석하고 넘어간다는 거 꼭 명심하셔서 시험 전에 활용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갑니다. 이번에도 어휘 문제네요. 자, 이번엔 동사 어휘 문제인데 적어놨는데요. 먼저 볼 거 뭐냐면 토익에서는 동사 어휘 문제 중에 자동사를 많이 물어볼까요? 타동사를 많이 물어볼까요? 거의 타동사를 묻습니다. 왜? 자동사는 문제 만들 거리가 없어요. 자동사가 목적어 가져요? 안 가지죠. 수동태 BPP가 돼요? 안 되잖아요. 거의 타동사를 묻습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짝은 그 뒤에 있는 목적어일 겁니다. 오케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A, B, C, D 봤더니 그렇게 뭐 생소한 거 없어요. expand, 확장시키다고. outsourcing 들어보셨나요? outsourcing은 일 따위를 위탁하다는 뜻이고요. attract은 매력 따위로 이끌다는 뜻입니다. 이끌다 기억하시고, practice는 실행하다, 연습하다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빈칸 뒤에 목적어 봤더니 여기 있네요. visitors, 방문객들입니다. 방문객들. 지금 보시면 자, from across the region이라고 했고 그 지역의 전반으로부터의 방문객들을 빈칸하는 것이 예상된다. 페스티벌이. 그죠? 뭐가 맞을까요? 이끌다가 맞겠죠. 그죠? 그래서 답을 C로 결정하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추가 포인트 적어놨는데, 자, attraction은 참고로 기억하시고, attraction은 attract의 명상태니까 매력이란 뜻이 기본 뜻이 있고요. 특히 LC 파트나 독해 파트에서는 관광지 같은 곳에 명소란 뜻으로도 잘 나옵니다. 명소, 그 뉘앙스도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될 거라 말씀드릴게요. 오케이. 다른 것들 크게 중요한 걸 없고, 요거 한 개 보시면 is expected to는 묶어서 기억하시고, B가 원형이 되겠죠. be expected to가 되면 뭐뭐 하는 것이 예상되다 라는 맥락으로 잘 쓰이니까 그것도 기억하시고, 참고로 지금 이렇게 묶어놨는데요. 적어두시면 soon이나 또는 shortly가 짝단어입니다. 그래서 is expected to는 문장 안에 이 부사가 또 참고로 잘 나오는데, 이 부사의 뜻은 둘 다 곧이라는 뜻이에요. 곧이라면 가까운 미래를 얘기하죠. 그죠? 뭐뭐 할 것이 예상됩니다. 곧 짝꿍으로 잘 나오니까. 오케이? 근데 반드시 is 현재 시제야지 짝꿍으로 쓰이니까 그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리 문제입니다. 자리 문제인데 자리 문제는 마찬가지로 얘도 읽은 필요는 없어요. 쭉 해석할 필요는 없고, 지금 제가 뭐 다 체크를 해놨는데 포인트 활용만 잘 해주시고, 자, 동전의 법칙이라고 했는데요. 이건 뭐 갑자기 뭐 코인 얘기하는 건 아니고, 어쨌거나 코인 얘기는 아니고요. 자, 동전이라고 하면 얘는 동사 얘기하는 거고, 저는 기본적으로 전치사 얘기하는 거예요. 전치사. 그래서 A, B, C를 보시고 보기가 비슷하다면 이 문장 안에 동사나 전치사를 찾으세요. 그리고 그 앞을 끊으시면 된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전사 보이시나요? 앞에 끊어놨고요. 또 동사 보이시죠? 앞에 끊어놨고요. during 전사 보이시나요? 끊어놨습니다. 그러면 구조가 좀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says가 주어고 올랐다가 동사고요. 그리고 뒤에는 전면구니까 읍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동사 나서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 아닌가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rise는 자동사예요. rise는 기본 원형이 이렇게 되겠죠. 오르다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자동사 문장이 끝났습니다. 문장 끝나서 뭐 나오면 돼요? 부가적인 부사가 나오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을
B로 결정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sharply 날카롭게라고 하지 마시고 토익에서는 급격하게, 급이란 뜻으로 잘 나오니까 상승하다, 증가하다 이런 뜻으로 잘 나오니까 묶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볼 건 뭐냐면 지금 여기 있는 얘 보셔야 돼요. 얘 D인데 sharp는 급격한이라는 형용사겠죠. 근데 거기다 지금 en을 붙여놨어.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적어놨는데 자 형용사나 명사 뒤에 en 붙는 게 있습니다. en이요. 그때 en은 뭐로 보시냐면 make라고 생각하세요. 뭐라고요? make. 그래서 make 뉘앙스의 동사로 만들어 버립니다. 보시게 되면 자 wide는 넓은이잖아요. 근데 widen이 되면 넓게 만들다, 넓히다라는 동사가 됩니다. 또 보시면 bright는 밝은이죠. 근데 brighten이 되면 밝히다라는 동사가 됩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length는 길게 하다라는 동사가 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왠지 en 붙으면은 pp 느낌이 나거든. written처럼. 근데 형용사나 명사 뒤에 en이 붙어 있으면 en은 make로 봐라. 그것도 문제 볼 때 활용이 될 거니까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07번입니다. 107번은 좋은 문제예요. 좋은 문제. 뭐 잘 풀 수도 있었겠지만 만약 틀리셨다면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이 답을 C로 하셨을 겁니다. 자, 지금 잘 보시면 빈칸 앞에 소유격 보이세요? 그 다음에 빈칸 들이봤더니 명사 보이세요? 자, 그러면 한정사가 있고 명사가 있으니까 여기 무슨 자리에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 자리예요. 근데 A, B, C를 봤더니 존재하다는 동사를 변형시킨 것만 있는데 형용사 형태가 없잖아요. 우리 형용사 뭐라고 뭐 AL로 끝나든지 뭐 이런 건데 없잖아요. 자, 이건 뭐냐면 이거 잠깐 보셔야 됩니다. 추가 팁인데 뭐냐면 분사라는 걸 좀 전달드리고 싶어요. 분사. 분사는 뭐냐면 이 동사가 있는데 이 동사가 가진 뜻을 형용사로 활용하고 싶어. 그래서 그 동사를 변형시킨 것을 분사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요. 동사가 있는데 이 동사를 형용사로 활용하고 싶어요. 그래서 변형시킨 것을 분사라고 합니다. 지금 적어놨는데요. 얘가 주어겠죠. 명사니까. 동사 있고 여기 목적어 자리에 명사 들어갈 수 있겠죠. 명사 앞에서 명사를 누가 꾸며요? 형용사 꾸미잖아. 근데 그 자리에 이렇게 분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ing랑 ed가 들어갈 수 있어요. 해석은 ing는 뭐뭐 하는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ed는 뭐뭐 되는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ing들 결정하는 방법은 적어놨지만 해석을 통해서 명사와의 능송 관계를 잘 따져주시면 됩니다. 따져보시면 돼요. 따져볼까요? 이런 문제 있습니다. 빈칸 앞에 더 보이시죠? 빈칸 뒤에 fight란 명사 보이시죠? 명사 꾸미는 자리입니다. 즉 형용사야. 근데 보기를 봤더니 B하고 C 보이지? 어때치는 첨부하다요. 오케이? 자, fight은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사물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걔가 막 봉투에 막 걸어 들어가요? 아니죠. 첨부 되는 대상이잖아. 되는 거니까. 뭐로 그러셔야 돼요? 이들을 결정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답은 판단하셔서 C로 골라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지금도 좀 전에 문제도 이런 문제였어요. 보시면 소유격이 있고 명사 있으니 형용사 자리다. 그래서 두 개 중에 골라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 근데 그러면 fast는 시설이니까 사물이니까 얘가 혼자 존재할 수는 없으니까 되는 게 맞겠지. 그래서 C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적어놨지만 잘 보세요, 여러분. 자동사는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동사일 때도 수동태로 변형이 기본적으로 불가능하잖아. 수동의 뉘앙스가 안 된다고. 그래서 자동사는 분사를 바꿀 때도 그냥 ing로만 바꾸세요. 뭐로 바꾸라고요? ing로 바꾸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적어놨는데 토익 시험에 잘 나오는 분사 문제에 잘 나오는 자동사류입니다. 그래서 얘들을 분사를 바꿀 때 그냥 ing로 바꾸시면 된다고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트래블을 간과하시면 안 돼요. 트래블 여행하다 그거 누가 몰라? 저도 알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분사 문제에 잘 나오는 자동사라고요. 오케이? 얘도 ing라는 거, ing로 바꿔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답이 일단 D밖에 안 돼요. 존재하는 시설들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이런 포인트는 시험 전에 꼭 알고 가셔야 되는 거니까 일시정지 하시고 잘 적어두시고 분사 문제 나오면 ing로 고른다.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일단 또 자리 문제인데요. 사실은 문법 공부를 좀 해보셨거나 또는 저랑 강의를 해보셨다면 1초짜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빈칸 뒤를 보시면 얘 보셔야 돼요. 된 보이잖아요. 된은 뜻이 뭐예요? 뭐뭐 보답니다. 오케이? 참고로 기억하세요. 문장에 된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 반드시 비교급이 존재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비교급. 우리나라 번호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너보다 라고 했잖아요. 내가 너보다
더 뭐뭐 하다라는 말 하겠죠. 그러니까 비교급이 꼭 있어야 돼요. 근데 거꾸로 비교급이 있다라고 해서 꼭 than이 있는 건 아니에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더 뭐뭐 하지 뒤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너보다는 말 안 하고. 오케이? 시험에서는 이 포인트보다는 이 포인트를 묻습니다. 지금처럼 문장에 than을 던져둡니다. 근데 문장에 비교급이 없습니다. 당연히 비교급 골라야죠. 오케이? 그래서 답을 B로 골라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자, 근데 추가 포인트 몇 개 좀 적어놨고요. 지금 방금 설명드린 거고, 참고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기에 그게 없게는 보기에 만약 이게 있었다면, 퀵 형용사의 비교급이 있었다면, 얘는 지금 부사의 비교급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형용사의 비교급이 있었다면, 이때는 어떻게 할 거냐? 얘도 비교급이니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기억하세요. 자, more 뒤에 뭔가를 넣어야 될 때는 more도 지우시고 than도 일단 지우셔야 돼요. 지우셔야지 자리가 보입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 more 킥은 얘도 지우셔야 돼요. 보기에도 지우세요. 그리고 than 얘도 지우시라고요. 오케이? 그럼 지우시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주어죠. 이게 동사죠. 대절 시작했습니다. 자, 대절에 주어 보이세요? 이러고 시작했다. 자동사로 문장 끝났습니다. 문장 끝났으면 뭐 나와야 돼요? 부사 나와야겠죠. 그래서 보기에 얘가 있었더라도 부사 비교급은 얘로 고르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more 뒤에 형용사나 부사를 고른 문제가 나온다면 more랑 than을 일단 지워보자. 그리고 자리 판단하면 된다. 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꼭 문제 푸시고요. 안 적어놨는데 이것도 한번 기억하세요. 지금 than 같은 경우는 많이 간과하시는 게 뭐냐면 뭐뭐 보다라는 뜻만 알고 계시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되고 than은 기본적으로 품사를 알고 계셔야 돼요. 품사. than의 품사는 뭐냐면 전접이라고 적어. 전접. 오케이? 전접. 그 말은 뭐냐면 전치사가 될 수도 있고 접속사가 될 수도 있어요. 전치사라면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명사나 명사가 나와야죠. 접속사라면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문장이 나와야겠죠. 그죠? 그래서 than 뒤에는 아무거나 다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죠? 그다음에 막 그래요. 그래서 생략해서 막 pp가 나오기도 하고 than expected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형용사가 막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에 주어랑 비동사가 생략된 거로 보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than은 전접으로 품사를 인지 꼭 해두시고 문제 풀 때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가겠습니다. 자, 109번은 일단 뭐 그 어휘 문제예요. 좀 적어놨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없습니다. 지금 뭐 커리어 들어보셨죠? 배달원 얘기하는 거고 모기지론 들어보셨나요? 오케이, 대출로 하시면 되고 compensation은 보상입니다. 얘는 뭐 참고로 적어놨지만 for와 함께 거의 같이 나와요. 오케이? 묶어서 기억하시고 revenue는 수익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사 어휘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했던 포인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봤더니 동사가 offered가 있는데 지금 마찬가지로 전사 as가 있기 때문에 이 동사의 영향을 그렇게 받지는 않을 거고 그 뒤에 수식어 있네요. for, 그죠? The inconvenience, 불편에 대한 이런 양식. 그래서 답은 일단 예로 고르셔야 돼요. 자, 지금 적어놨는데 추가 포인트를 적었습니다. 자,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할 때 많이 강조드리는 건데 쉬운 단어들을 절대 간과하시면 안 돼요. 쉬운 단어들. 특히 오늘 뭐 저희 데뷔트 강의니까 일단 for만 좀 전달드릴 건데 전사 for를 처음 들어보신 분 계세요? 없을 겁니다. 그죠? for는 적어놨는데 뭐 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뜻이 한 10몇 개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그거 다 외울 수 있어요? 없고 톡에서 그것도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필요한 걸 외우셔야 됩니다. 지금 2개 적어놨죠. for는 기간 동안에 for 2 years 2년 동안에 그리고 for you 들어보시죠. 뭐뭇을 위한 뭐뭐에 대한 이 두 가지 뉘앙스로 정말 자주 나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요 뜻일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요 뜻일 때는 for가 나올 때는 뒤에 있는 명사보다 앞에 있는 명사가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compensation 생각해보세요. 자, 보상이라면 보상 생각해봐. 그냥 보상이 있어요? 뭐에 대한 보상이 있어요? 뭐뭇을 위한 보상이 있을 거 아니야. 얘는 기본적으로 for가 붙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몇 개만 더 적어볼까? 지금 잘 나오는 거야 이거. 디맨드 한 개 적어. 디맨드. 디맨드 뜻이 뭐예요? 수요, 요구입니다. 수요가 그냥 있을 수 있어요? 뭐에 대한 수요잖아요. for가 붙어야 됩니다. 또 한 개 적어볼까? 아젠다. 아젠다는 뭐예요? 안건이라는 뜻입니다. 안건. 안건이 그냥 안건 혼자 써요? 뭐에 대한 안건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짝꿍으로 나오기 때문에 for는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앞에 붙는 것들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불편에 대한 보상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것을 잘 결정하시고요. 또 이 문제 추가 포인트는 뭐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보시면 as 나왔는데요. 자, as는 뭐 얘도 쉬워 보이지만 이런 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as는 전치할 때 기본적으로 뭐뭐로서의 뜻으로 잘 쓰이죠. 로서,
자격의 뉘앙스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상으로서 10% 할인 쿠폰을 제공했다. 이런 뉘앙스이기 때문에 그걸 고를 수 있었던 그런 문제고요. 그 정도 추가 포인트를 잡아드리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리비뉴는 수익인데 이건 참고로 기억해. 얘는 S가 붙을 수도 있어. 그러면 총 수익인데 얘 특징은 총 수익 S부터도 단수 취급이에요. 단수 취급. 그래서 수일치 문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총 수익에도 단수라는 거 그것도 참고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11번입니다. 11번은 전치사 문제입니다. 전치사. 전치사는 중급자, 고급자분들도 힘들어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푸는 방식을 전달드릴게요. 자, 전치사는 이 뉘앙스 중요하고 어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얘도 짝을 잘 지으셔야 돼요. 이거 보이시나요? 자, 전치사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뒤는 명사가 첫 번째입니다. 왜? 뒤는 명사 전치사의 목적어니까요. 오케이? 지금 보시면 entering the building이라고 해서 동명사 플러스 목적어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앞에 있는 명사 그리고 동사 명동까지 보시면 됩니다. 지금 봤더니 security personnel 나와 있고요. ID card 뭐 이런 게 나와 있네요. 근데 일단은 이게 좀 주요했습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open이 답이었었고 open은 하자마자의 뉘앙스를 기억하시면 돼요. 혹시 뭐 지금 시간 되시면 잠깐 한번 사전 찾아보세요. 사전 찾아보시면 open 검색하시면 이렇게만 나와 있다. open은 on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근데 굳이 같은데 굳이 왜 open을 쓸까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자마자. 그래서 하자마자면 동작이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뒤에 동작 관련 명사가 잘 나와요. 지금 뭐 ing밖에 안 적었지만 그죠? ing 나온 거고요. 또 해보시면 upon arrival 그러면 도착하자마자죠. upon delivery 배달하자마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짝꿍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동작 관련 명사니까요. 오케이? 지금도 빌딩에 들어가자마자 이런 맥락으로 골라주는 그런 문제였었고요. 다른 것들 중에 좀 중요한 것은 얼롱 하나 체크하시고요. 얼롱은 지금 적어놨는데 긴 장소가 뒤에 나온다고 기억하세요. 긴 장소. 뭐냐면 이 얼롱은 뜻이 뭐뭇을 따라서요. 그래서 along the river, 그죠? 강을 따라서, along the street, 거리를 따라서. 그다음에 요거 중요합니다. canal, 그죠? 뭐 커널로 발음하죠. 그래서 운하라는 뜻, 운하를 따라서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뒤에 긴 장소가 나온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참고로 얼롱은 along with가 쓰기도 해요. along with. along with도 시험에 잘 나오는 얘는 기본적으로 그냥 with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뭐뭐와 함께라는 뜻이니까 그것도 기억하셔서 헷갈리지 않고 하시면 도움이 될 거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또 갑니다. 14번은 드디어 나왔네요. 이거는 뭐 매월 시험에 절대 빠지지 않는 그런 유형이니까 잘 보셔야 되고요. 무슨 얘기 할 거냐면 접속사도 있고 전치사도 있어요. 그죠? 자, 지금 적어놨는데 선택지입니다. A, B, C, D에 접속사가 한 개라도 있다면 난 가장 먼저 뭘 하냐면 문장의 동사의 개수를 파악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적었지만 접속사 개수 플러스 이 뭐의 개수다? 동사의 개수랑 기억하세요. 접속사 한 개 있으면 문장 두 개 하는 소리죠. 그럼 동사 몇 개 있어야 돼? 두 개 있으니까. 접속사 두 개 있으면 문장이 세 개라는 소리예요. 동사 몇 개 있어야 돼? 세 개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보기를 보시고 지금 얘 접속사잖아요. 두 개 있죠. 근데 동사 찾으세요. 찾았더니 are not permitted 한 개 있죠. 또 어디 있어요? They are 두 개 있잖아요. 뭐 어쨌거나 접수가 필요합니다. 그럼 전치사인 얘는 고민 자체를 할 필요가 없어. 그렇잖아. 근데 고민할 것은 A하고 C밖에 없습니다. 인지 아니지냐 또는 뭐뭐가 아니라면이냐 결정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해석을 통해서 그런 문제였었고 지금 뭐뭐가 아니라면이 음성 맞았습니다. 그래서 unless they are part of the guided factory tour가 아니라면 허가되지 않습니다. 들어가는 것이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포인트 가지고 이런 건 해석 안 할 수도 있어. 포인트 기억하셔서 활용하세요. 그 다음에 그 또 시험 전이니까 또 잘 나오는 거 정리해드리면 어문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보셨나요? 그죠? 셋 이상 사이니까 복수명사 앞에 쓸 것이고 without 같은 경우는 within의 반대말이잖아요. 그럼 해석 어떻게 해요? 이외인데 토익에서는 이외로 거의 안 나옵니다. 어떻게 하냐면 뭐뭐 없이라고 적어요. 뭐뭐 없이. 그래서 동명사가 잘 나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without exception 이런 거 해볼까? exception. 그다음에 without a problem. 그러면 문제 없이, 예외 없이. ing가 들어가면 그냥 뭐뭐 하지 않고, 그죠? without notifying us,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거기 잘 나오는 거니까 결코 해주시고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16번입니다.
16번도 방금 봤던 포인트예요. 봤던 포인트. 자, 일단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이런 거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틀리신 분 중에 D로 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A로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근데 중요한 것은 얘는 접속사, 얘도 접사잖아. 방금 했지. 선택지 접사 한 개로 드시면 가장 먼저 뭐이겠어요? 동사이겠습니다. 동사 하시면 was pleased 보이시죠? 그리고 this 아래 보이시죠? 동사 두 개입니다. 접사 필요합니다. 지금 있어요? 없으니까. 보기 중에 접사인 B하고 C만 구매했습니다. 오케이? 또 적어놨고. 근데 사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는 사실 이걸 묻는 거예요. 이걸 묻는 거. despite도 이런 뜻이고 이분도도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전접이잖아요. 근데 우린 접이 필요하니까 예로 골라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제가 이따가 이건 따로 정리할 거니까 알고 계시고. 리갈 드레스는 여러분 혹시 토익 공부 좀 해보셨다면 우리 데비트 강의니까 리갈 드레스 오브가 되면 뭐뭐와 상관없이라는 전치사가 됩니다. 근데 혼자 쓰이면 부사로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것도 잘 나오는 포인트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좀 전에 얘기한 겁니다. 좀 정리해놨는데 자, 일지라도란 뜻들이에요. 이거 한번 외쳐볼까요? although, though, even though. 자, although, though, even though 그리고 even if까지 다 비록 뭐뭐 일지라도 불구하고라는 접속사입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despite 그리고 in spite of 그리고 notwithstanding까지 기억하시고요. 얘들은 불구하고 일자는 전치사입니다. 전접입니다. 좀 전에 풀었던 문제처럼 이 두 종류는 같이 나옵니다. 근데 위에는 접, 밑에는 전이기 때문에 자리로 결정하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오케이? 그래요. 잘 나오는 거니까 꼭 기억하셔서 문제 풀 때 활용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또 가겠습니다. 요 문제는 동사어의 문제인데 아까 얘기한 동사어의 문제는 목적어 짝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up to 5 books라고 했고요. up to는 최대 얼마까지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대 5개 책까지 빌릴 수 있다요. 그죠? 지금 도서관이기 때문에 빌릴 수 있다로 결정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다음엔 borrow가 답이 됩니다. 근데 이 문제를 제가 지금 갖고 온 이유가 뭐냐면 요 단어 때문이에요. recruit이 돼요. recruit 좀 설명, 요거 좀 들어봤지? recruitment 들어보셨나요? 뭐 채용 이런 뜻인데, 자 심플하게 적었네요. 이거 답이 뭘까요? 세 개 중에 3, 2, 1. 정답은? 자, 아주 심플한데 많이 틀리셨습니다. 자, 앞에 뭐 블라블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빈칸 나오고 끝났어요. 근데 결정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A로 고르신 분들이 계세요. 아, 투부정사구나. 근데 채용하다면 누구를 채용하는지 목적어 필요하죠. 근데 지금 마침표로 끝났다고요. 목적어 없어요. 안 됩니다. 아, 그러면 전사 투구나. 명사 넣어야지. 아, 리크루터 이거 사람이니까. 그죠? 이것도 아닙니다. 왜? 사람이면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가산명사예요. 가사를 혼자 쓸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얘도 어가 붙던지 뒤에 s가 붙어야 됩니다. 없잖아요. 남은 것은 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답이 되죠? 자, 얘는 이런 뜻 갖고 있습니다. 신입사원이라고 적어두세요. 리크루트는 신입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 명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가 붙은 복수명사로서 답이 될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모집하다, 채용하다만 알고 계시면 안 되고 이런 면으로 쓰일 수도 있어요. 참고로 new hires 적어두시면 hire도 고용하다지만 직원이라는 뜻이 있거든. 그러면 new hire도 비슷한 뜻으로 쓸 수 있습니다. 오케이? 새로 고용된 직원 이런 양 씁니다. 이런 것도 꼭 알고 계시고 지금 나올 수 있으니까 인지를 꼭 잘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20번입니다. 자, 20번은 자리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법칙만 잘 활용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알아서 좀 다 끌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has been praised니까 지금 저 뒤에 by라는 전사 보이시죠? 그 앞에 끊으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길지만 어쨌거나 be, pp니까 수동태입니다. 수동사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부사가 들어가야죠. 기본적으로 부사. 그래서 답을 A로 골라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참고로 좀 적어드리면 이거 잘 나오니까요. 지금 BPP고요. 그리고 비동사는 또 뭐랑 나올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ing랑 쓰기도 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have 동사도 완료 시될 땐 pp와 쓸 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요 사이에 빈칸을 넣는 문제가 잘 나옵니다. 지금처럼. 이 사이는 기본적으로 부사를 넣어주면 되니까 자리 문제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하나만 더요. 문법 공부 좀 해보셨나요? 자, 수동태는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목적어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문장이 끝났죠. 문장 끝났으면 뭐 나오면 돼요? 부사 나오면 되니까. 오케이? 수동태는 바로 뒤에도 부사가 답으로 나올 수 있다. 여기까지도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리 문제 잘 나오니까.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24번 가겠습니다. 24번인 아까 풀었던 우리 접속사랑 전치사가 같이 있는 그런 문제예요. 정리를 잘 하시기 바라고. A, B, C 때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동사 한 개 있고 동사 2개 있기 때문에 접속사 B하고 C만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은 뭐뭐가 아니라면 그리고 because 왜냐면 있었고요. 의미상 C가 맞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gaslum이 are not secured by digital keypad systems에 의해서 보완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러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요거 하나 체크하시면 여기 노런 거 보이세요? 노런 거로 기억하시고, 자, 노런 거는 물론 두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근데 하나의 부사로 기억하시고 더 이상 뭐뭐 않는으로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걸 말씀드릴게요. 넘어갑니다. 27번입니다. 자, 27번은 막 이걸 딱 보는 순간 순간 멈칫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이 복화책에서 컨펌으로 봤었는데 이게 확인하는데 컨펌 또 뭐지? 이거에 막 지금 막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걸 묻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보시면 A, B, C, D 비슷하죠? 자리 문제예요. 그죠? 그럼 끊어 보셔야 됩니다. 앞에 부사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 명사 있습니다. 적어놨지만 부사 나왔고 명사 있으면 사이에는 명사 꾸미는 형용사 정도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아까 기억나세요? 분사는 동사를 형용사로 쓰고 싶어 바꾼 거니까 분사가 여기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아까 우리는 그 자동사여서 그냥 ing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recognize는 인정하다, 인식하다는 타동사입니다. 얘는 아까 배운 대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해석을 통해서 능동이냐 수동이냐 결정하시면 됩니다. 뒤에 명사가 지금 뭐냐면 스탠다드 표준 기준이잖아요.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사물이니까 인정되는, 인식되는이 맞겠죠. 그죠? 그래서 답을 B로 결정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참고로 요거 하나 갖고 가시고 얘는 인정, 인식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in recognition of가 되면 뭐뭇을 인정하여로 이렇게 수거로 잘 쓰기도 하고 이 뜻도 알고 계셔야 돼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얘는 포상이라는 뜻도 있어요. 포상. 그래서 뭐 일이나 목표를 달성해서 받는 포상의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monetary recognition 이렇게 되면 금전적 포상 이렇게 나오기도 하니까 포상의 뜻도 기억하셔서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conform 따르다는 뜻이에요. 따르다. 그래서 아까 스탠다드 목적어니까 어떤 표준 기준을 따르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8번입니다. 자, 28번은 얘도 자리 문제인데 뭘 잘 고르셨을 거로 믿어요. 근데 한 가지 전달드리고 싶은 것은 요거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적어놨는데 이런 것들 사이에 빈칸이 있다면 빈칸은 명사를 찍으면 된다. 를 보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공식이에요? 지금 뭐 앞뒤 되기만 이거 어떻게 배워요? 라고 하겠지만 좀 생각해 볼게요. 자, 보세요. 자, 관사나 어나 더 그리고 소유격들이 명사라고 당연하잖아요. 근데 아까 했었는데 여기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갈 수도 있거든. 무조건 명사라는 건 아니잖아. 근데 이렇게 쓰면 무조건 명사가 답이 돼야 돼요. 자, 왜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접속사면 뒤에 뭘 가지고 와요? 뒤에 절 갖고 오죠. 그럼 뒤는 어차피 다른 절이잖아. 다른 문장. 그러면 신경 안 써도 되고. 전사는 뒤에 뭘 가지죠? 전사는 뒤에 명사를 가지죠. 전명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지을 수 있잖아요. 그죠? 부가 지금 부사는 생략 가능 불가능? 가능이고. 마침표 끝난 거예요. 그럼 뒤에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들의 빈칸이 지금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관사나 소유격 전사 뒤에 반드시 뭐 필요한데? 명사 필요하니까. 무조건 명사 들어가야죠. 그죠? 그래서 명사 답이고 지금도 관사 보이시죠? 아니 전사 보이시죠? 그냥 명사 찍으시면 돼요. 이거 답이 얘가 됩니다. 참고로 시험에서 사실 요걸 좀 많이 물어요. 전전. 요거 기억하세요. 좀 지저분하시죠? 전치사와 전체 사이 여기다가 명사를 넣어준 문제가 잘 나옵니다. 전전 사이 뭐가 답이다? 명사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29번입니다. 29번은 뭐 부사 어휘 문제였었는데 이것도 크게 뭐 어려운 건 없어요. 그래서 뭐 토익 공부를 좀 해보셨다면 그래서 뭐 영구적으로 immediately 즉시, 그죠? 지극히 대략 정도로 해석해 주시고 전체 해석을 해보셨다면 B가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we begin processing it for shipment니까 고객이 제출할 때 즉각적으로 즉시 우리가 처리합니다. 라는 맥으로 의미상 B를 골라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자, 오답 중에 조금 중요한 것은 요거 하나 체크하시고요. approximate는 기본적으로 대략인데 얘는 뭐를 잘 꾸미냐면 숫자 앞에서 잘 나옵니다. 숫자.
이거 안 해도 된대, 그지? 그냥 숫자 앞에 잘 나와. 그래서 수치, 수식, 부사 중에 한 개입니다. 대략 얼마라는 식으로 잘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대략을 좀 대신해서 몇 개 적어보시면 이거 좀 중요해요. about이에요. 여러분 about이 뭐예요? about은 관하여라는 전치사도 되지만 부사일 때는 대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about은 자리에 따라서 관해야도 되고 대략도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For about 40 years 이렇게 해볼게요. years. 그럼 얘는 관하여 대략이에요. 전치사 있잖아요. 그죠? 그럼 전치사가 아니라 얘는 지금 부사는 소리예요. 뭐로 하셔야 돼요? 대략으로 하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비슷한 뉘앙스로 기억을 잘 해주시고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마지막 30번입니다. 30번. 자, 30번은 형용사 어휘 문제인데 일단 적어놨네요. 자, 형용사 부사 어휘 문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수식어다. 그럼 얘들이 제일 중요한 짝이 뭘까? 당연히 그 수식어가 있는 피수식일 겁니다. 무엇을 꾸미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자리 보시면 여기 있네. 여기다가 형용사를 형사는 뒤에 명사 꾸미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뒤에 명사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뭐가 보이세요? 비동사 보이죠. 지금 빈칸은 비동사의 주격, 보어 자리인데 주격 보면 누굴 보충해? 주어를 보충하니까. 빈칸이 꾸미는 것은 얘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얘랑 짝꿍이 중요한 거야. feature 뜻이 뭐야? feature는 특징, 기능 이런 뜻입니다. 특징, 기능이 빈칸하다. to those found on higher price professional 모델입니다. 그래서 더 높은 가격의 전문적인 모델들의 어떤 those 그것들에 빈칸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comparable이고요. compare는 비교하다는 동사에 파생된 형용사로서 비교할 만한 이런 뜻입니다. 적어놨지만 to와 함께 짝꿍을 기억하세요. to는 뭐뭐에란 뜻이니까 뭐뭐에 비교할 만한, 뭐뭐에 필적할 만한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답은 B로 가신 문제였었고, 자, 오답 중에 중요한 것은 다 중요합니다. 다 답으로 잘 나오는 건데 요것만 좀 체크할게요. qualified는 이거 동사 과거 아니야? 과거 분사인가? 다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익에서는 형용사로 그냥 기억하세요. 그래서 자격 있는, 적격의 이런 뜻으로서 형용사를 기억하시면 잘 나오니까 의미 기억하시고, 요건 들어보셨나요? 앞에 DIS가 붙어서 disqualified, 자격 없는 이런 맥락으로도 잘 나오니까 그것도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Part 5 마무리했고요. 이제 6로 한번 가볼게요. 자, 6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근데 6는 무조건 읽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답을 찾는 포인트가 있고, 우리 지금 데뷔트 강의니까 공부를 몇 달 하셨겠지만 그래도 이걸 좀 활용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잘 보세요. 자, 먼저 단어 삽입 문제 포인트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 문단입니다. 첫 번째 문장이 아니고 문단이에요. 문단은 빈칸이 없더라도 꼼꼼히 읽으세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문단은 보통 뭐가 나와요? 첫 번째 주제나 목적이 나오잖아요. 무슨 글인지는 알아야지 내가 읽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 꼼꼼히 읽는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두 번째입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요겁니다. 바로 그래서 중요함질수록 빈칸 답의 근거는 빈칸 뒤에만 탈 명심하세요. delayed cool라고 하는데 앞쪽보다는 뒤쪽에 단서가 많아요. 왜? 읽게 하려고. 그러니까 보통 수험생이 이렇게 하시고 내가 막 읽다가 답이 안 나와. 막 자책해서 혹시 난 좀 잘 못 읽고 다시 읽어야 돼. 위에 또 읽으세요. 답 안 나오고 시간 다 뺏깁니다. 그럴 때일수록 빈칸 뒤에 한두 줄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답이 잘 나온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세 번째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문제도 있는데 시제 문제입니다. Part 5는 시제 문제라면 힌트가 있어요. tomorrow 뭐야? 미래 시제지. 내일이니까. 그죠? 그럼 yesterday는 뭐예요? 과거 시잖아요. 근데 파트 6는 그런 힌트가 없다고요. 문맥으로 푸셔야 됩니다. 이런 겁니다. 한국말로 해볼게요. 난 지금 치킨을 먹고 있어. 근데 치킨 배달이 너무 늦게 빈칸. A는 올 것이다. B는 왔다. 답이 뭐예요? 먹고 있으니까 배달은 왔다가 맞겠죠. 그런 식으로 문맥으로 결정하는 시제 문제가 나올 겁니다. 오케이? 자, 요겁니다. 요거 잘 보세요. 빈칸이 마침표랑 콤마 사이에 있습니다. 마침표 콤마 사이. 요건 뭐냐면 앞뒤 문장을 연결하는 연결어 문제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때는 앞뒤 문장 내용이 비교 대조가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냥 막 풀지 마시고 6는 이런 포인트가 있으니까 꼭 활용하셔야지 잘 풀 수 있을 거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문장 삽입이에요. 이따도 하시겠지만 문장 삽입은 전체 맥락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전체 맥락이 제일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지금 적어놨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전체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빈칸 바로 앞뒤예요. 이따 보시겠지만 이 보기에 나오는 4개의 문장은 다 말이 돼요. 전체 맥락으로 보자면. 근데 답이 되는 문장 한 개는 뭐가 중요하냐? 빈칸 바로 앞뒤를 스무스하게 연결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오히려 문장 삽입은 빈칸 앞뒤에 뭐 풀리는 게 더 많아요. 전체 면에 중요한 게 아니다. 오케이? 또 명심하셔서 활용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빈칸 뒤에 수식어의 유의하자라고 했어요. 이거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까 우리 5에 봤던 건데 예를 들어서 빈칸에 내가 문장 넣어야 돼. 근데 그 뒤에 예를 들어서 however가 있어. however 뜻이 뭐예요? 그러나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나. 그러면 순접이에요? 역접이에요? 역접이니까 그러면 빈칸의 내용은 요 뒤의 내용과 반대여야겠죠. 맞나요? 자, 빈칸에 문장 넣어야 되는데 그 뒤에 예를 들어서 in addition이 있어요. in addition 뜻이 뭐예요? in addition 추가적으로는 뜻입니다. 그럼 추가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이 뒤의 내용과 앞에는 어때야 돼요? 비슷해야겠죠. 이런 것들이 단서가 될 수 있어요. 뭐 무조건 맨날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있다면 활용을 꼭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자, 그 다음에 요겁니다. 요거는 별표 치세요. 좀 교재가 없구나. 잘 적어두세요. 대명사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파6는 대명사에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요거 한 개만 적을게요. this입니다. this. this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this 다 아시죠? 이것인데 앞으로 파6에서 this를 보시면 절대 이거라고 하지 마세요. this는 어디 쓰냐면 앞에서 말한 걸 다시 얘기할 때 라고 기억하세요. 이게 어떻게 활용되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This car is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앞에서 말한 차는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앞에 차액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겠죠. 앞에 차액이 없으면 디스가 쓸 수 있다, 없다? 없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단서가 될 수 있어요. 활용하셔야 돼요. 또 같이 외쳐보실래요?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 우리 잘 아는 관사 있지, 그치? 외쳐볼게. 알면 더, 모르면 자, 알면 더, 모르면 그죠? 그래서 내가 아는 명사를 얘기할 때 보통 더를 쓰죠. 처음 보는 명사를 할 때 보통 어를 씁니다. 그래서 6에서도 마찬가지로 the car is 이렇게 나왔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아는 그 차 말이야. 즉 앞에서 말한 차, 앞에 차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답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문제 풀면서 활용될 거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입니다. 시제의 순서 유의하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문장을 볼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주어, 동사, 목적어예요. 그래서 명사 동사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는 다 맞아요. 맥락과 말이 돼요. 근데 시제가 안 맞아. 갑자기 과거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미래가 나오든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시제 순서도 유의하셔서 푸셔야지 식스는 풀 수 있을 거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가볼게요. 자, 일단은 31번은 leading blank of lighted high visibility safety signs is proud to announced appointment라고 했고요. 일단 뭐 발표하는 거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대요. 뭘 발표하냐면 어포인먼트 임명이죠. 어떤 사람을 임명하는 건데 일단 지금 ABCD 보시면 뭐 그렇게 어려운 명사는 없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읽어보셨다면 생산업자였어요. 그래서 뭐 제작하고 생산하는 그런 뉘앙스였기 때문에 잘 고르시면 되고요. 단어 좀 잡고 가시면 리딩은 선도적인, 주도하는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잘 꾸며요. 그래서 리딩 매뉴팩처러가 되면 선도적인 생산업자도 되고 생산업체, 회사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의미상 보시면 되고요. 32번입니다. 자, 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제 문제, 물론 동사가 아닌 것도 있지만 동사 아닌 것도 여기 동사 아니잖아요, 그죠? 하지만 동사가 좀 있기 때문에 시제 문제로 보셔야 돼요.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보이세요? 뉴스레터 아티클입니다. 아티클이요. 그러면 기사니까 지금 얘들이 회사가 이걸 발표하고 뭐 어쩌고 이 사람이 어떻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무슨 뉘앙스냐면 담을 땐 얘인데 시제 공부 해보셨나요? 시제? 현재 시제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사실이나 일반적인 사실 또는 반복적인 행동 또는 습관적인 행위를 표현할 때 글씨 참 못 쓰죠, 그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럴 때 현재 시를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파트 6에서 시제 문제 나올 때는 이런 거 있죠. 매뉴얼 또는 뭐 광고, 그죠? 또는 뭐 기사 이런 거나 일반 설명해 주는 거 이런 거는 현재 시가 걸려요. 왜? 일반적인 사실 설명할 때는 현재 쓰니까. 이런 뉘앙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석 안 하고도 풀 수 있는 포인트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 활용을 잘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3번입니다. 3번은 이 단어를 본 적이 있다면 뭐 고를 수밖에 없고요. 지금 빈칸에 as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직책 보셔야 됩니다. serve as가 답이고요. 자, serve는 기본적으로 타동사로 쓰이면 도와주다, 제공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as가 붙어 자동사가 되면 적어놨지만 뭐뭐로 근무하다도 있고요. 뭐뭐로 기여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의로 볼 수 있는 것이
work as도 볼 수 있고 그 뭐뭐로써 일하다의 뉘앙스니까. 또 뭐가 나왔었냐면 서비스도 있어요. 서비스도 우리가 하는 그 서비스도 되지만 동사일 때 서비스 하다도 되지만 근무하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 as가 돼도 또 serve as랑 비슷한 뉘앙스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동사로서.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이 직책으로서 근무했다, 최근에 일했다 정도로 해석해주는 그런 문제 쓰고 다 타동사네 이거. 다 안 돼. 그래서 express 요거 한 개 볼게요. 얘는 요거 한 개 적어두세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interest in까지 적어두시고 이렇게 되면 뭐뭐에 관심을 표현하답니다. express는 감정 따위를 표현하다는 뜻이니까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거란 말씀드리고요. 4번입니다. 문장 삽입 나왔습니다. 문장 삽입. 자, 문장 삽입 아까 얘기했지만 전체 맥락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빈칸 바로 앞뒤라고 했으니까 앞에 좀 볼까요? 아까 이거 서비스가 답이었었죠. 그걸로 이제 일했대. 그리고 supervise 감독했대요. The opening of the company's blah blah factory 그 개장하는 거 감독했고 prior to that 일단 대색해봐. 대도 대명사잖아. 아까 제가 대명사에 주의하라 그랬죠. 그럼 대신 말한 게 뭘까요? 앞에서 말은 그거 얘기하는 거야. 이거 일한 것들. 그거 전에 he managed 그는 관리했대요. 회사의 창고 오퍼레이션을요. 오케이 계속 그 전에 과거 일 같은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빈칸 뒤로 갑니다. We expect 우리 현재 예상합니다. 뭘 예상하냐면 컴퍼니가 will continue to move forward 앞쪽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뭐 잘 나갈 것이다, 발전할 것이다 정도로 하시면 되고요. Under his direction이니까 under는 뭐 아래도 있지만 뭐뭐 중인 뭐뭐 하에 있어요. 그 지시하에서 더 발전할 겁니다라고 해서도 이렇게 이사회 멤버가 마무리 짓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가볼게요. 일단은 A부터 가시면 이거부터 탈락이에요. 헤드쿼터스 리로케이션 지금 본사 이전하고 상관이 있어요. 지금 얘 임명 얘기하고 있잖아요. 말이 안 돼요. 그죠? 지우시고. C로 갑니다. 자, Miss Linda's oversaw important acquisition deal입니다. 그럼 또 이거 뭐 인수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상상을 펼치면 그래 얘가 그래 이 회사에 임명돼서 이제 또 인수하고 할 수도 있잖아. 아니라고요. 상상을 펼치는 게 아니라 문장 설명 앞뒤가 중요하다고. 지금 얘가 어떤 걸 했는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D로 갑니다. Recruiters have begun interviewing부터 탈락. 임명했다면서요. 왜 또 면접을 하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답이 되신 것은 B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나왔네. 자, 디스라코데 디스의 동그라미. 기억나세요? 아까 디스는 앞에서 말한 걸 다시 얘기할 때 그냥 레코드가 아니라 디스라코드니까 앞에서 말한 기록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앞에 읽어봤으니까 이런 거, 얘가 한 거 이런 기록들은 그죠? Made him an obvious choice for the top position. 최고의 직책으로 만든 최고의 어떤 그런 요건이 되었다. 이런 뉘앙스가 맞겠죠. 그죠? 그래서 또 이사회 멤버 말하기를 얘 때문에 우리 잘 될 것 같아 라고 마무리 짓는 그런 문장이 되겠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마지막 질문 가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39번은 명사 어휘 문제인데 일단은 뭐 그래요. 지금 뜻 뭐 적어놓은 것도 있고 너무 쉬워서 안 적은 것도 있어요. ability는 사실 그렇거든요. 막 능력 이런 거니까 사실 보시면 답으로 잘 안 고르세요. 근데 지금은 이 들어간 문장을 잘 보세요. 자, 뭐 달리기 대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보시면 Big Day of Running Race 얘기하고 있고 이 날짜로 예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레이스가 열릴 겁니다. 거기서 그리고 They are designed for athletes 선수들인데 모든 연령대 그리고 빈칸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무나 다 참가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뭐 우리가 뭐 그죠? 그 달리기 대회 가는데 소득에 따라서 갈 수 있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되고 어빌리티가 답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 읽어보셨다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6는 뒤에 답이 잘 나온다 했잖아요. 그래서 어빌리티는 밑에 나오는데 내가 잘하든 못하든 능력에 상관없이 다 참가할 수 있는 그런 달리기 대회를 얘기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예로 골라주는 그런 문제였었고요. 40번입니다. 40번은 일단은 자리를 좀 볼게요. 자리를 보시면 Some of the region's top runners라고 했으니 어쨌거나 명사구입니다. 그럼 명사구를 가지고 오는 기본적으로 전치사 자리예요. 그럼 일단 얘는 지우셔야 돼요. 오케이? since는 지우세요. 이거는 part 5에 활용이 되는 건데 일단 답은 얘죠. since는 전치사일 때는 뜻이 뭐밖에 없어요. 이래로밖에 없습니다. 한국어로 생각해 보세요. 뭐뭐 이래로 뭐뭐 해왔다죠. 오케이? 그래서 since가 전치사인데 답이 되려면 그 문장에 반드시 현재 완료가 있어야 된다를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지금 거기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지금 컴퓨터니까 명령문이잖아요. 그죠? 안 됩니다. during은 뒤에 뭐가 나와야 돼? during은 동안에 그죠? 기간이 나와야죠. during the vacation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runners니까 안 되지 그죠? 벗은 안 골랐지?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이 되신 것은 C밖에 없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compete with가 되면 누구누구와 경쟁하세요. 이런 양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무슨 얘기할 거냐면 듀링은 시험에 잘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특정 기간 명사로 기억하세요. 그래서 더나 소유격 같은 게 이렇게 붙어있는 특정 기간 명사가 잘 나와. 오답으로 잘 나오는 건 뭐냐면 듀링 뒤에 ing를 넣을 수 있냐 없냐를 종종 묻습니다. 근데 이거 안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빈칸 뒤에 ing가 있다면 듀링은 지우세요. 헷갈리시면 잉잉은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잉잉. 시험에서 잉잉 고르면 잉잉 울면서 나온다. 죄송합니다. 좀 지루하실까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141번. 141번은 문장 삽입이고요. 제가 문장 삽입 빈칸 바로 앞뒤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빈칸 뒤를 볼게요. New to running. 그래서 뭐 달리기 좀 처음이냐? 그러면 sign up for the 3 kilometers race it follows and blah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씩 해볼게요. 일단 답은 얘가 맞고요. 지금 트레이너 얘기 나오면 안 되잖아요. 지금 달리기 뭐 참가하고 지금 시합하고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막 훈련 해주는 사람 이런 게 나와. 트레이너가 왜 나와? 말이 안 되겠죠. 지우시고. B입니다. Running improves your health. 상식에 너무나 맞죠. 달리기는 건강에 너무나 도움이 된다. 내 상식에 너무 맞아. 아니라고. 문장 삽입 빈칸 바로 앞뒤가 중요합니다. 지금 그 얘기 아닙니다. 뒤로 갑니다. The prize. 그래. 시합하면 상 받겠지. Were handed out at the end of the day. 이것도 전체 맥락으로 보자면 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문장 삽입 빈칸 바로 앞뒤가 중요하다고요. 근데 지금 뒤를 봤더니 그런 내용이니까 여기 들어가면 루트는요, 그 길은 포함한데요. 가파른 어떤 언덕 그리고 러브 거칠은 트레일도 포함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근데 만약에 네가 좀 처음이야, 그럼 이런 것도 있다. 여기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빈칸에 넣어주는 C가 답이 되는 그런 문장이었었고요. 자, 마지막 42번입니다. 요거는 좀 열심히 달려오셨으니까 쉬운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언 보이시죠? 그리고 명사 보이시죠? 그래서 형용사 넣으시면 됩니다. 얘로 고르시면 되고요. 참고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자는 기억하세요. 얘는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니까. 그래서 with is로 잘 나와요. with is. 문장이 막 나오다가 이렇게 with is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냥 쉽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표현이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거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트 5랑 6를 잘 풀어봤는데요. 여러분 시험 전에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기본적으로 처음에 얘기한 대로 제가 기초 교재에 있는 문제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좀 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지 어려운 문제 잘 풀 수 있으니까 꼭 반복해서 많이 보시고 또 이번 시험이 여러분의 마지막 시험일 수도 있겠지만 다음에 저를 또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꼭 기대하겠습니다. 보고 잘하시고 혹시 뭐 좀 더 추가적인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 포털 사이트에 혹시 두남자 TV라고 치시면 저희 두남자 토익에 또 그 채널이 있습니다. 영상 채널이 있으니까 그 추가 포인트도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 말씀드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YBM 인강 사이트에서 여러 가지 강의들 잘 활용하셔야지 또 좋은 결과 있을 거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